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꺼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는 걸. 정말이지,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셔야 했을까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는 제 눈치를 보시며 부엌 한쪽에서 나물을 무치고 계셨고 저는 국간을 맞추는 척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민혁이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11시. 지우야,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눈빛을 압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이미 눈치채신 거죠.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랜만에 집에서 밥 먹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저는 딸아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손을 비비거나 시선을 피하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물을 마시는 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은 화들짝 놀라며 현관으로 뛰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뭔가 큰 일이 생기겠구나. 안녕하세요.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쉬어가는 곳. 여기는 힐링 쉼터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앞으로도 당신 곁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하게 다린 셔츠, 손에는 과일 바구니. 민혁은 늘 그랬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우씨. 민혁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좋으신 분들이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민혁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서 있는 청년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민혁이라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는 그 손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께.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만 드셨고 민혁은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엄마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애원했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혁군, 직업이 뭔가? 아버지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는 걸 봤습니다. 카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대학은 어딜 나왔나? 경일대학교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때,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의 결혼이었으니까요. 아빠, 저 민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남편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민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안 돼. 남편이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안 돼.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넌 우리 집 자랑이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애인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이게 뭐냐? 카페 아르바이트? 지방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퇴직 공무원의 딸이 이런 식으로요? 민혁 씨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민혁 씨를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랑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딸과 남편이 마주 소리를 높이는 걸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지우, 너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인데 제가 누구 좋아하고 결혼할지 정할 권리도 없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남편 편을 들어야 하나, 딸 편을 들어야 하나. 지우 씨, 제가 나가겠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민혁 씨, 가지 마. 하지만 민혁은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나간 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전 민혁 씨랑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최지우.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지우야.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뭐란 말인가요? 30살 먹은 어른인데 왜 제 인생 하나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딸이 나간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딸이 흘린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가 흘렸던 눈물도. 지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물을 틀어놓은 채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딸이 무사히 친구 집에 도착했을까? 민혁이라는 청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남편은 왜 그토록 완고한 걸까? 이 집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빠를 이렇게까지 실망시켜가면서 내 사랑을 지켜야 하는 걸까? 하지만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이던 그 모습,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휴대폰을 켜자 민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제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꼭 지킬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선택한 사랑을 지킬 거예요. 친구 집 소파는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파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는 괜찮다며 웃어줬지만 저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을 개고 화장실을 쓰고 나서도 한 번 더 닦고 저녁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와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휴대폰에는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돼야 했을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왔던 게 생각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내 식구분량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딸의 자리에 놓인 빈 그릇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지우한테 전화 좀 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신문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걔가 정신 차리면 알아서 올 거야. 하지만 사흘이나 집을 안 들어왔잖아요. 친구 집에서 계속 신세지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30 먹은 어른이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엄마 전화 좀 받아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 씨 많이 힘들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혁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만약 제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딸한테 저 같은 사람은 소개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혁 씨.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몰라보는 거예요. 민혁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들고 들어가 책상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가요? 애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나 됐는데 당신은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잖아요. 남편이 책을 덮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걔잖아. 잘못이라뇨?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잘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그 청년은 우리 지우랑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요?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데? 학벌이 없잖아.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내 딸이 고생하면서 사는 꼴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우리 집 자랑이야. 명문대는 못 갔어도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 자랐어. 그런 애가 왜 굳이 그런 사람하고. 여보,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뇨? 그 청년이 뭘 잘못했어요? 가난한 게 잘못이에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밥은 먹니? 집에 들어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된장찌개. 어릴 때부터 제가 아플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찌개. 엄마. 하지만 저는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반대하시는데 제가 돌아가면 또다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놨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찌개를 바라보며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25이었을 때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인을 꿈꾸던 가난한 청년. 하지만 시댁에서는 반대했고 부모님도 너가 고생한다며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지우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보내던 편지를 생각합니다. 미숙 씨,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쓰여 있던 그 글씨를. 지우야, 너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마.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내 엄마가 걱정한다.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계속 밖에 있어. 하지만 네 엄마 걱정은 너가 책임져. 아빠. 저는 참았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너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감정에 휩쓸리면 어떻게 하냐? 전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민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시간을 갖고 알아보시면. 알아볼 것도 없어. 아버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방대 나오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행복은 돈으로만 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사랑만으로는 안 돼, 지우야. 그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때 사랑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혁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지우야. 아빠가 허락 안 하시면 저는 혼자서라도 그 사람이랑 있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라도 그 남자랑 있겠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내가 몰아붙인 게 아니야. 지우가 고집을 부리는 거지. 고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때는 젊었잖아요.
사랑 때문에 가슴 뛰던 그때 기억 안 나요? 지우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짓밟고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지우 편이야, 내 편이야? 저는 이 가족 편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지우도 모두 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한숨,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느꼈던 죄책감.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 씨, 제가 곁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님을 설득할게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자.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정리된 책상,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달빛. 저는 딸의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민혁 씨를 만났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일 것 같다. 아빠가 허락해 주실까? 무섭다. 딸의 글씨를 보며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만큼은.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의 방문을 열어보고 빈 침대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걔가 알아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남편이 골프 약속으로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김미숙, 용기 내. 딸을 위해서. 저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의 회사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앞 카페에 앉아 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뜯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지우가 엄마 모습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오후 12시 정각 회사 정문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야윈 얼굴로 걸어 나오는 딸을.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딸의 뒷모습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우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회사 앞에 제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손에는 핸드백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엄마, 여기 왜? 보고 싶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앞 한복판이었지만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저는 딸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 자리에 앉아 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딸은 차를 마시며 눈물을 훔쳤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해진 피부, 핏기 없는 입술. 얼마나 고생했을까. 지우야, 밥은 먹니? 먹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딸이 좋아하는 어묵볶음. 여기 먹어.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딸이 도시락을 열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천천히 먹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억센 손. 하지만 그 손이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엄마의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갈 때마다 싸주시던 그 맛.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가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로 슬픔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도 화나셨어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근데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한때는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가 25이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는 청년이었어. 가난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엄마한테 편지를 매일 써줬어. 미숙 씨,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딸이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했어.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다들 너가 고생한다고 말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포기했어. 그 사람을. 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빠랑은? 아빠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었어. 공무원이었고 안정적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지.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아빠도 좋은 사람이더라고. 성실하고 가족을 아끼고. 그래서 엄마는 행복했어.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엄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저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아빠를 만나서 너를 낳았으니까.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엄마. 근데 지우야.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만큼은 엄마처럼 만약이라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만큼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엄마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 한때는 사랑에 가슴 뛰었고 포기의 아픔을 겪었고 그래도 강하게 살아온 여자.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뭘 몰라?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저는 그냥 엄마가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고 힘들고 무너질 때도 있어. 근데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엄마.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가 너를 위해 버틸게. 약속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용기를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딸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골프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만나러 갔다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우 회사 앞에 가서 밥 먹이고 왔어요.
당신 지금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지우가 언제 정신을 차려? 내가 뭐라고 했어? 여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남편에게 틀렸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틀렸다고요. 지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보, 당신은 학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 청년을 무시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뭘 잘못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도 지우 편이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당신 만나기 전에 시를 쓰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반대했고 부모님도 반대하셔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후회는 안 해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지우도 나았으니까. 근데 여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우만큼은 그런 후회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남편에게 맞선 것도 딸 편에 선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오늘 아빠랑 얘기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가 계속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미숙, 너는 할 수 있어. 딸을 위해서. 그날 밤 엄마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중재자로만 살아오셨던 엄마가 처음으로 제 편에 서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 씨, 오늘 우리 엄마가 저 만나러 오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 제 편을 들어주셨대요. 민혁은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께 제가 인사드리고 싶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해질게요. 기다려주세요. 엄마와 만난 지 3일 후 민혁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 씨, 우리 어머니를 만나볼래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를요? 네. 어머니가 지우 씨를 꼭 만나보고 싶대요. 제가 그동안 지우 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민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지우 씨가 놀라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민혁 씨를 좋아하는 건데 집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떨렸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저를 좋아해 주실까? 정말이지, 처음 아버지께 민혁 씨 소개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주말 오전 민혁과 함께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가니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우리 집 정말 좁고 낡았어요. 놀라지 말아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민혁이 이런 곳에서 자랐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민혁이 낡은 대문을 열자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혁이 부르자 집안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그리고 민혁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거칠게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굵어진 손마디,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우시죠? 어머, 민혁이가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와락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 손이 얼음장이네. 추웠지? 어서 들어와. 차 끓여놨어. 집안은 정말 작았습니다. 작은 거실과 부엌, 방 2개. 가구도 낡았고 벽지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 씨, 여기 앉아. 불편하지? 우리 집이 좀 낡아서. 어머니가 방석을 펴주시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민혁이가 지우 씨 얘기 정말 많이 했어. 착하고 예쁘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어머니. 민혁이 부끄러워하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사실인데. 우리 아들 지우 씨 만난 후로 표정이 확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요새는 집에 와서 혼자 해벌쭉 웃고 그래. 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는데 그 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 평생 노동으로 살아온 손. 어머니 손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보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공장도 다녔고 청소도 하고 뭐든 해야 했거든. 혼자서 민혁 씨를 키우셨다면서요. 응. 민혁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민혁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민혁이 보면서 버텼어.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민혁이 잠시 편의점에 갔을 때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지우 씨네 부모님이 우리 민혁이 반대하신다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좀 완고하세요. 이해해. 당연하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자식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근데 지우 씨. 어머니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혁이 좋은 아이야.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우리 아들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민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딸이 민혁의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딸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걸 봤습니다. 엄마, 민혁 씨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손이 정말 거칠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만나봐야겠어. 그분을. 지우야, 엄마도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사돈이 될 뿐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일주일 후, 저는 딸과 함께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김미숙, 용기 내.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남편이 봤다면 더욱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엄마, 저기에요. 딸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분이 마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혁의 어머니 이경숙 씨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예요.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민혁이 어머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민혁의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 세상의 온갖 고생을 다 겪었을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부인 민혁이가 우리 지우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라니. 그냥 민혁이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민혁의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민혁이요? 그럼요. 제가 키운 아이라 아는데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 말에 민혁이 어머님이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이야 뭐 부모된 도리죠. 근데 사실 미안해요. 왜요? 민혁이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이 낡은 집 말고는. 저는 민혁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근데 오늘 이렇게 사돈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민혁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힘들게 키우신 아드님이라면 우리 지우를 소중하게 대해줄 거라는 걸,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일 거라는 걸. 민혁이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인, 아니 지우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어머니가 마주 잡은 손, 거칠지만 따뜻한 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다시 끓이다가 거실을 슬쩍 봤습니다. 엄마와 민혁의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다른 두 분이 이렇게 통하시다니. 민혁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우 씨, 우리 어머니들 사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저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만 설득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민혁이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그죠, 엄마? 응. 저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나쁠 리가 없어. 엄마가 보증해. 딸이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 괜찮아. 이제 엄마가 아빠도 설득할게.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뿐이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우 만나러 갔다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오늘 지우 예비 시어머니도 만나고 왔어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정말 내 말 안 듣는 거야? 여보, 좀 들어봐요. 그분이 듣기 싫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날 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아직 화나셨어. 근데 걱정 마. 엄마가 계속 얘기할게. 민혁이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민혁 씨 잘 키우셨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민혁의 어머니를 인정해 주셨다는 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엄마가 어머니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이제 아빠만 설득하면 돼요. 지우 씨,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꼭 잘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민혁의 어머니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우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랑 차 한잔 할래? 네,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너 회사 근처 카페. 엄마가 예약해놨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엄마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 지우야. 왔구나. 엄마가 억지로 웃으시며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30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뒀던 이야기입니다.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 정말 말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제 과거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지우야, 엄마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줄까 해서. 엄마가 25이었을 때 대학 도서관에서 일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곤 했어. 시집만 골라서 읽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인을 꿈꾸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엄마가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응. 이름은 한승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저는 눈을 감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말을 건넨 건 그 사람이었어. 이 책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다 조금씩 친해졌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고 퇴근 후에 같이 차 마시고. 엄마가요?
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한때는 25이었어. 사랑 때문에 가슴 뛰던 시절이 있었어. 그 사람은 엄마한테 편지를 자주 썼어. 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받은 편지 중에 하나야. 엄마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당신이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 미소 하나로 제 하루가 다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진 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딸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그래. 승우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글로는 자기 마음을 참 잘 표현했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과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왜요? 승우가 가난했거든. 시인을 꿈꾸지만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집안도 어려웠어. 할머니는 너가 고생한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우리 집 체면이 있다고 하셨어. 아빠랑 똑같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승우를 만나지 말라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승우가 울었어. 미숙 씨, 제가 더 노력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어. 근데 엄마는요? 미안해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요라고 말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그럼 미숙 씨는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3개월 뒤 엄마는 할머니가 소개해준 남자와 맞선을 봤어.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아빠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연애 결혼인 줄 알았는데 맞선이었다니. 그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 엄마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빠도 좋은 사람이더라고. 성실하고 가족을 아끼고. 그래서 엄마는 행복했어. 너도 나았고. 하지만 승우 씨는 계속 마음에 남으셨던 거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만약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고 승우와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그런데 지우야, 엄마가 더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쯤 엄마가 승우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 네. 딸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내 서점에서였어. 승우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대. 그럼 그분도 행복하게 사셨네요. 응. 그래서 엄마는 안심했어. 승우도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승우가 한 말이 있어. 미숙 씨, 그때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가끔 궁금해요라고. 엄마, 그럼 엄마는 지금도 후회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반반이야. 반반이요? 응. 한편으로는 아빠를 만나서 너를 낳아서 행복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서 지우야. 엄마는 너가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30년 뒤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 말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지우 만나고 왔어요. 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우한테 승우 얘기했어. 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누구야?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 한 적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나도 한때는 25이었어.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 뛰었던 적이 있었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택?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 따라서 선택한 거잖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지우도 낳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승우라는 사람은 뭐야? 과거예요. 내 청춘이었고, 내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추억일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해서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우를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지우? 응. 지우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뭔지, 아빠가 반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과거를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승우 씨 얘기를 하셨구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다 제 탓인가요?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나는 지우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 만약을 생각해요. 지우한테는 그런 만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문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남편에게 승우 이야기를 한 것도 딸 편에 선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오늘 아빠랑 얘기했어. 많이 싸웠어. 근데 괜찮아. 엄마는 포기 안 할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계단에 앉아 엄마의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신 엄마. 엄마. 지우야.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랑 싸우시고.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해.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용기를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저도 제 사랑을 지킬게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운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만나야 해. 목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지우예요. 오늘 저녁 6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집 앞 공원에서 보자.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아빠를 꼭 설득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생기려나? 남편은 오후 5시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를 만나러 가시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너 오늘 아빠 만나니? 네, 엄마.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조심해. 아빠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말 잘하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녁 6시 10분 전 저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께. 저는 평생 아빠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딸이 되려고 노력했고,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민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줍니다.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랑합니다, 아빠. 저는 편지를 꼭 쥐며 아버지가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6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왜 안 오시지? 6시 15분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성민 씨 보호자이십니까?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저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6시 20분 아버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사고 났어. 네. 무슨? 교통사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너도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최성민 환자 어디 있어요? 2번 응급실입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치자 의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에 치이셨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젊은이가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젊은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대. 근데 지우야,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 있대. 누구요? 그때 응급실 복도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 씨, 민혁이었습니다. 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우 씨, 민혁이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지우 씨, 저 아버님을 뵀어요. 네. 길에서 차에 치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어요. 119 올 때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혁 씨가 아버지를 구했다고? 저는 민혁이라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니. 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다쳤는데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늑골에 금이 가고 다리에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현장에 계셨던 분이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출혈도 막았고 2차 사고도 방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혁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써먹은 거예요. 민혁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혁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를 구했어. 저는 병실로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민혁이에요. 지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남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청년이 당신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사람의 진가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저는 민혁과 함께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에는 아직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혁 씨 씻으러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손 좀 씻어요. 저는 민혁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민혁이 손을 씻는 동안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 축 처진 어깨. 이 사람도 정말 놀랐겠지. 민혁 씨. 네. 고마워요. 우리 아빠 살려줘서. 민혁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지우 씨, 저는 그냥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게 지우 씨 아버님인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알았어도 구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민혁 씨니까. 저는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민혁 씨예요. 지우의 민혁 씨.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청년이? 네. 당신이 차에 치이는 걸 보고 응급처치를 해줬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청년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거래요.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들어오라고 해. 저는 민혁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희를 보자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다지. 네, 아버님.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자네는 나를 구했어. 아버님, 미안하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사과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본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강하고 단호하셨던 아버지. 집안의 기둥이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는 자네를 무시했어. 학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근데 자네는 나를 구했어. 아버지가 민혁을 돌아보셨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진짜 부자구나. 민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는 병실 한쪽에 서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지만 지금 남편은 민혁이라는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변할 수 있었네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남편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완고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깨달으신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저와 엄마가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왜 그렇게 민혁이를 반대했는지 아니? 학벌이랑 돈 때문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었지. 근데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서였어. 무서워서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네가 고생할까봐. 네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게 무서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도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거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빠는 네가 그런 고생은 안 했으면 했어. 아빠. 근데 아빠가 틀렸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민혁이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이 부자야. 어제 그걸 알았어.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람이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그럼 결혼해. 민혁이랑.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승우 얘기 들어서 충격받긴 했지만 생각해봤어. 당신도 한때는 청춘이었고 사랑도 했었겠지. 근데 부모님 말씀 따라서 나를 선택해줬잖아.
여보, 고마워, 여보. 나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민혁 씨 불러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불러. 아빠가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 씨 들어와요. 아빠가 부르세요. 네. 정말요? 응. 빨리 와요. 잠시 후 민혁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혁군. 앉게. 아버지가 민혁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민혁은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민혁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혁군,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했어. 자네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했지.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야. 아빠로서 당연히 걱정하는 건 맞지만 나는 자네의 마음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봤어. 아버지가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주고 나서야 알았어. 사람의 진가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버님, 민혁군, 우리 지우 좀 부탁하네. 행복하게 해주게. 아버지가 민혁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지우 씨 평생 소중하게 아끼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민혁이 악수하는 모습, 딸이 행복하게 우는 모습. 드디어구나.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민혁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부인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도 사돈 뵙고 인사드려야지.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딸 사돈댁인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아버지가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 기억하니? 아버지가 지갑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가 이거 20년 넘게 썼어. 다른 지갑으로 바꾸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빠는 못 바꿨어. 왜요? 네가 준 거니까. 네가 대학 들어가던 날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자랑스러워요라고 했잖아. 그 말이 아빠한테는 큰 힘이 됐어.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지갑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어야지라고. 아버지가 지갑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 첫 직장 입사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아빠, 이거 다. 응. 아빠가 평생 간직한 사진들이야. 아버지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네가 처음 회사에 입사하던 날.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이 제주도 갔을 때. 이 사진은 네 생일날. 아빠. 아빠는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야, 지우야.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해.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고 방 안에는 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저는 드레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집을 나왔던 날들, 엄마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네, 엄마.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창가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잠은 잘 잤니? 네, 엄마. 근데 너무 떨려서 새벽에 깼어요. 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서서 함께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아직 안 입었는데요. 입으면 더 예쁠 거야. 저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행복해야 해. 꼭. 네, 엄마. 행복할게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화장을 하는 동안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엄마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다 그래. 엄마도 결혼할 때 손이 얼음장이었어.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안 해. 너를 낳았으니까. 근데 지우야, 너는 엄마와 다른 길을 걸을 거잖아. 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뻤나? 엄마, 왜 울어요? 너무 예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저는 딸의 면사포를 정리하며 30년 전 제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에게로 걸어갔었죠. 하지만 지우는 다릅니다. 지우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걸어갈 겁니다. 지우야, 면사포 예쁘다. 엄마가 정리해주니까 더 예쁜 거예요. 딸이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껏 멋을 내신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말을 이르셨습니다. 아빠 어때요? 예쁘다. 정말 정말 예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이거 줄 게 있어.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대학 들어가던 날 준 지갑이야.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아빠가 이걸 20년 넘게 썼어. 볼 때마다 너를 생각했고 힘을 얻었어. 아버지가 지갑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네가 가져. 그리고 민혁이한테 줘. 아빠가 20년간 너를 생각하며 간직했던 것처럼 민혁이도 너를 평생 소중히 여기라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울지 마. 화장 다 번져. 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너가 자랑스러워. 평생 자랑스러웠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빠 사랑해요. 나도야, 우리 딸. 예식장 입구에서 민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혁은 평소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 씨, 민혁 씨,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뻐요, 지우 씨. 민혁 씨도 멋있어요.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식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민혁의 어머님이 앉아 있었고 저희는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양옆에 앉아 계신 하객들, 제단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민혁, 그리고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아버지. 아빠. 응.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민혁에게 저의 손을 건네셨습니다. 민혁군, 우리 딸 부탁하네. 네, 아버님. 평생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아버지와 민혁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지우야. 남편이 딸의 손을 민혁에게 건네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자기 인생을 찾았구나. 남편이 제 옆에 앉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딸을 이해해줘서, 변해줘서.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딸과 민혁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이윽고 서약의 순간이 왔습니다. 신랑 강민혁 군. 이 자리에 계신 신부 최지우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민혁의 또렷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최지우 양. 주례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고 저는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그 순간 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식장을 나섰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민혁의 어머님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민혁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부인.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 참 예쁘죠?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민혁의 어머니가, 아니 사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고마워요. 우리 민혁이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지우가 좋은 남편 만났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식장을 나서는 길에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 씨 행복하죠?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민혁의 어머니가 함께 서 계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저희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는 민혁의 손을 더욱 꼭 쥐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행복해라. 너가 선택한 사랑과 함께 후회 없이 살아가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다 컸네. 그러게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잘할 거야. 우리 딸이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딸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포기했던 사랑. 하지만 우리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나는 자랑스러워.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1년 후 저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첫 아이 돌잔치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아기를 안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많이 컸네? 그러게요, 엄마. 벌써 이렇게 컸어요. 지우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혁아. 요새 회사 일은 잘 되니?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민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 민혁의 관계, 지우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여보, 우리 복 받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복 받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손주를 안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체면이나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우야, 고마워. 엄마에게 이걸 깨닫게 해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살짝 안아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힐링 쉼터 오디오북이었습니다.